삼봉아, 저 좌정숙 조준대감의 말 틀렸어. 난 10~100번 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어설프고 힘드는 국조입니다. 창업과 수성이에요. 이제 겨우 10살 안팎의 방권이나 방석이가 될 법한 일이라고 진정 생각하십니까? 고울리게 전에 대통을 잇게 하다니. 새왕실은 이제 겨우 보름마 단계입니다. 비록 장성하고 영특한 왕자가 있어서 그 대를 이어간다 해도 막중한 국사의 어려움이 우리 아닐진데 하물며 철부지 어린 것에게 창업과 사직의 대통을 말씀입니까? 나라 살림이 사사로운 집안일입니까? 삼보원씨, 확실하게 조심껏 말씀하십시오. 어르신, 당신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한군 나리, 소신인들 어찌합니까? 상감마마의 의의가 저렇게 확실하신 것을 삐뚤어지고 잘못될 것을 애신들이 나서서 바로잡고 말려야지요. 특히나 삼봉어른 같은 중신들이 말씀합니다. 저 조준대감을 좀 보십시오. 그는 국초의 어려움과 사직의 만년대계를 위해서 불가하다고 소신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런데 삼봉어르신께서 외면하고 계시다니 말이 되는 일이오이까? 물론 창업보다 수성의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익히 나 또한 알고도 남음이 있지요. 어르신 뜻을 의전에서 밝히십시오. 시는 시요, 비는 비라고. 주상전하, 차를 드소서. 관세음보소. 감사합니다, 대사 어르신. 지난 과거지사를 가만히 돌이켜보건대 난 언제나 어르신께 은공을 입었을 뿐 갚은 것이 별로 없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대사 어르신. 황공하신 말씀을 해서 어르신께 노구를 이끄시고 멀리 원행을 한 차례 하셨으면 합니다. 아바마마와 소자 사이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말씀입니다. 차가 식어갑니다, 전하. 어서 드소서. 예, 대사께서도 어서 드시죠. 관세음보살. 태종 2년 늦은 봄, 무학대사께서는 35살의 젊은 임금이신 이방원의 갑작스러운 거동 행차를 맞이하시는 것입니다. 무학대사께서 지난 17, 8년 전 설봉산에서 9년 정진을 마치시고 이 회암사에 내려와 계셨을 적의 일입니다. 때에 젊은 이방원이가 불쑥 무학대사를 찾아와서는 3번 큰 절을 올림으로써 두 사람 사이에 끊을 수 없는 질긴 인연과 첫 대면이 이루어졌던 시절을 무학대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주상전하가 정미생이니까 그때는 20세 미만의 18살쯤 됐을 거야. 시생, 대사 어르신을 뵙고자 학수고대 하였사옵니다. 시생이 비례를 무릅쓰고 당돌하게도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감히 시생의 무례함을 용서하십시오. 때에 무학대사께서는 이방원을 이윽히 바라보시고는 젊은이가 범상한 인물이 아님을 첫눈에 알아보신 것입니다. 비록 키는 크지 아니하나 장부의 호골풍으로서 날카로운 눈빛과 다부진 인매하며 딱 벌어진 양어깨의 의젓함이 이방원의 숨은 의지와 불꽃 같은 야망을 읽어내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지난날 이성계 장군의
위화도 해군 때의 위급한 상황에서 그 가솔들을 도성 밖으로 발빠르게 피신시킨 일하며 그 아버지가 황해도에서 낙마하여 위급에 처했을 때는 그가 뒤쫓아 달려가서 밤중에 이성계 장군이 도성 집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안전한 조치를 취한 것 또한 젊은 이방원의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과 정확한 상황 판단이었던 것이올시다. 뿐입니까? 고려 왕실의 만고 중신 포은 정몽주 선생을 격살하고 나서 유유히 흘러가는 한강을 굽어보는 모학산 기슭에서 젊은 이방원이가 내뱉었던 말을 모학대사께서는 기억하고 계셨죠. 큰스님, 기왕지사 호랑이 잔등에 올랐다고 달려가는 형국이니 중도에서 그만둘 수도 없는 일. 만약 중도에서 내리면 호랑이에게 잡혀먹고 말 것입니다. 그야말로 기호지세란 말씀입니다. 사세가 그렇다면 무엇을 더 두려워하고 무엇을 더 주저할 일이 있겠습니까? 화가 위국, 사사로운 집이 변해서 나라가 되는 것이죠. 도탄에 빠진 장생을 구하고 사직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공경될 바가 무엇입니까?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백힌 돌멩이는 뽑아내고 썩은 이빨은 빼내버릴 밖에요. 그때 내가 그런 생각을 얼핏 한 적이 있었지. 이 젊은 곳이 장차 무엇이 될고, 승천하여 용이 되든가 아니면 용이 못된 이무기가 되든가. 모학대사께서 두 눈을 지그시 내려 감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늙은이도록 원행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니 무슨 뜻이오니까? 예, 대사어른. 어르신께서도 짐작하고 계셨겠지만 아바마마께서 함주 고향집으로 또 내려가 버리셨답니다. 소자에게 아무런 한마디 말씀도 없이 말입니다. 태상왕께서 영도 땅으로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르신. 과인이 보기 싫으시다고. 관세음보살, 지난해 작년에만 해도 금강산으로 가시겠다고 하시더니만 함흥까지 내려가셨길래 갓갓으로 다시 모셔왔는데 두 번째로 이번에도 또 말씀입니다. 해서 얼마 전에 성성린 대감을 내려보내서 환궁하시도록 간청했으나 막무가내로 말씀을 듣지 않고 계십니다. 아바마마께서는 세상 버릴 때까지 끝까지 함흥집에만 유하시겠노라고.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전하. 그럼 태상왕께서는 누구와 더불어 가셨습니까? 물론 총애군 나리가 시종했답니다. 이질한 장군 풍두란 말씀입니까? 예, 익히 아시다시피 두 분 어른 사이란 군신 관계 이전에 한평생의 우이요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관세음보살, 잘 아시다시피 두 번에 걸친 처절하고 피비린내 나는 왕자의 난을 겪고 나서 태조 임금은 시리와 상심 끝에 대궐을 떠나서 당신님 대자리인 함흥고을로 낙향해버린 것이옵시다. 기록에 의하면 이성계 장군이 함흥집으로 내려간 것은 태종 원년과 2년 두 차례라고 나와 있습지요. 여기서 우리는 그 유명한 함흥차사라는 말의 고사가 생겨났습니다마는 그 야사는 별로 믿을 것이 못됨으로 생략하기로 합니다. 대개 함흥차사란 말은 한 번 떠나기만 하면 캄캄무소식이 돼서 그 심부름꾼에게서 아무런 소식도 없거나 또는 회답이 더디고 늦게 올 때에 사용하는 말뜻인가 합니다.
어쨌거나 첫 번째로 작년에도 승지 박성명을 보내 무난케 하고 노 대신 성성린을 보내서 다시 모셔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경기도 소요산에 있는 별전에 계시다가 아무런 말씀도 없이 함흥 시골집으로 또 한 차례 내려가 버린 것이 옳시다. 태조 임금께서는 청해군 이질한 장군과 함께 흰 구름도 쉬어 넘는다는 강원도의 철령 높은 채를 넘고 또 넘어서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장령 부원군을 함흥으로 내려보냈으나 이번엔 헛걸음만 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요. 바로 엊그제 지난달에 노 대신 성성린 대감 말씀입니까? 예, 대사어른. 해서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은 큰 스님께서 이번엔 한 차례 내려가 보셨으면 합니다. 아마도 대사 어르신 말씀이야 아바마마께서도 거절하시지 못할 겁니다. 과인이 이렇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어르신. 나무 관세음 보살.